명상이 진행되면 나타나는 몇 가지 자연스러운 징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물라반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문과 생식기 주변에 괄약근이 자연스럽게 조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꼽 부위를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끌어당기게 되는 복부의 반다, 우띠아나 반다가 행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간 차크라인 아즈나 차크라 부위의 이마와 두개골 안쪽을 지그시 누르는 느낌과 같은 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들은 하타요가 철학에서 설명한 것처럼 반가운 발전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신경학적 불균형으로 인한 징후가 나타날 경우 신경 전문의와의 상담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에너지의 유입으로 인한 동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문제에는 몇 가지 답이 있습니다. 가끔은 동요가 수승한 영적 상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자의 그릇이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흡수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리고 또 약할 뿐 아니라 작을 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담고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에너지들을 역동적인 움직임의 형태인 동요로 낭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진보한 사람은 그러한 힘들을 수용하지요. 그리고 흡수하고 동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에너지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킵니다. 수행이 바르게 잘 진척된 수행자가 집중할 때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말들에 집중하게 되고 스스로의 내면의 중심을 잡게 되어서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까지 고요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그는 진정한 요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척추를 바르게 세운 상태를 유지하고 신경 근육 계통을 이완하는 것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흡수하고 동화하는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순간은 신성한 영향력 안에 머무는 동안에만 유지됩니다. 그 영향력 안에서 나오게 되면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러한 순간에 직면하게 되면 고요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스승님들께 감사드리고 그 전에 수행했던 방법대로 정화법, 명상수행법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변함없이 이완법과 고요해지는 수행법, 그리고 호흡의 인식을 통해서 그 에너지가 흡수되도록 변함없이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명상이 진행되면 나타나는 징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냥 단어로만 말씀드리면 물라반다, 우띠아나반다, 그 다음에 미간에 있는 아지나 차크라가 눌리는 느낌, 이 세 가지였거든요. 그걸 다시 몸에서 풀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요.
물라반다는 항문과 생식기 주변의 괄약근이 조여지는 것, 그리고 우띠아나 반다는 배꼽 주위를 안쪽으로, 그러니까 배를 등 쪽으로 쭉 당기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미간 쪽 그리고 이마, 두개골 안쪽까지 지그시 꾹 누르는 느낌, 이 세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건 정말 반가운 발전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이게 꼭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신경학적 불균형으로 인한 징후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느낌과 비슷할 수 있으니까 그때 좀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수승한, 그러니까 지혜가 가득하고 자비로운 그런 선각자 또는 스승의 지도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수행자 자체가 그릇이 좀 작고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흡수할 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에너지가 나타나더라도 혹은 내가 열심히 해서 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그 에너지가 그냥 동요하고 흔들림으로 다 낭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스승의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몸에서 막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지 마시고 이거 좀 어떤 증상일까, 양쪽 중에 어느 쪽인지 내가 잘 판단이 안 선다 이럴 때는 반드시 지혜로운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이렇게 수행이 잘 들어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나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수행하면서 내가 이거 잘 되고 있는 건가 안 되고 있는 건가를 잘 모를 때는 첫 번째는 내가 고요한가를 봐라 라고 지난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주변 사람들도 나로 인해 고요한가까지 보라고 하셨으니까요. 주변과 내가 얼마나 고요해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아미 베다의 쿤달리니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경계의 장애 상태가 가끔은 쿤달리니 에너지를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하는 걸 명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수행 중에 이상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신경계통에는 장애가 없는지 정확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경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난 후 신경계에 장애가 없는데도 신체적인 움직임이 지속될 때는 쿤달리니 에너지를 통해서 고요함을 성취한 사람의 지도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요한 에너지 영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흔들림과 호흡을 고요함으로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수행을 할 때는 성음을 반복해서 암송하는 특별한 만트라 입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트라뿐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의지를 갖고 명상을 하고 스스로를 정화시키고 수련을 규칙적으로 행하면서 영적인 부분까지 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절제하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절제와 인내는 수행의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군인을 훈련시킬 때 다른 사람을 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가장 단순한 훈련 방법이지요. 그보다 훨씬 어려운 건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총을 쏘지 않고 목표물을 응시하면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요가도 이 같은 훈련법의 이치와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쿤달리니와 의식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쪽 내면으로 들어가면 같은 뜻을 갖는 것이죠. 요가 철학에서 의식은 대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없는 의식의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형체 없는 사물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쿤달리니라는 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거나 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쿤달리니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어떤 뜻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1000번의 생애 동안 영겁의 오랜 기억 상실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고통의 바닷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다께서도 그래서 고의 바다다라는 설법을 해주셨지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과 우리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정체성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정재영의 피아노 연주곡 오솔길 들으셨습니다. 신경장애 그리고 쿤달리니 에너지 이거 가끔 헷갈리니까 이거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면 속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나는 어느 쪽인가를 좀 세심히 살펴보고 전문의 그리고 요가 전문가 그러니까 스승이 될 만한 그런 분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할 때는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만트라 입문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히말라야 요가에 가면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스승께서 요번 학기 그러니까 이번 학기라고 하면은 이번 생이 되겠죠. 이번 생에 이런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를 넘어갈 때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롭겠구나.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만트라 소리를 주신다고 해요. 저도 받긴 받았는데요. 어,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유 없이 울었는데 받을 때 그냥 이렇게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샤워도 좀 열심히 해야 되고요. 생명을 죽이지 않은 음식 그리고 뿌리 음식도 먹지 않고 그리고 비행기로 이동해서 받았는데 비행기에 된 오래된 물이나 음식도 안 먹는 게 좋다 그러셔가지고요. 한 이틀 정도는 음식을 좀 끊고 받았거든요. 근데 그 소리 자체가 나를 돕는다. 그러니까 막 힘들 때 아 소리 내고 으쌰 힘내자 하는 것처럼 만트라 소리는 하면서 이렇게 힘을 내서 인생의 숙제를 넘어가는 그런 좋은 동반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천수경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금강경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반야신경을 외우는 것 자체도 만트라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런 부처님 불법의 말씀을 외우는 것도 만트라의 한 부분이니까요. 그걸 끊임없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규칙적인 자기 명상이라든지 스스로가 하는 정화법 그리고 수행 체계 게다가 그냥 마음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완전히 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부분이 없다면 수행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행은 인내, 절제 이 두 단어로 정리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제일 와닿았다는 건 군인 훈련할 때 다른 사람 쏘는 거는 쉽다. 그건 열심히 연습하면 되는데 쏴야 되는데 가만히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요가 수행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요가 수행과 이 부분은 똑같다라고 말할 만큼 그 이치가 동일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인내하고 욕망과 감정은 절제한다. 이걸 잊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계속 받아왔던 고통, 내가 만든 삶의 숙제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2주에 걸쳐서 낙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발도 좀 많이 붓고 무릎도 붓고 종아리가 많이 붓는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셔서요. 발가락의 기혈순환과 발가락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물론 낙상도 예방을 하지만요. 발목도 좀 강화시키고요. 무릎까지 또 무릎이 강화되면 고관절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렇게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면서 발가락 이러면 뇌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오장육부랑 연결되니까요. 발가락을 통해서 하체의 순환뿐 아니라 뇌와 전신의 순환까지 그렇게 좀 활용해야 되겠다 할 때 이 방법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요. 발가락을 긴장을 풀고 발목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했을 때 첫 번째로 감정 조절이 잘 되고요. 반대로 발가락이 긴장되고 발목이 잘 움직이지 않을 때는 내 감정 중에 긴장된 부분은 없는지 한쪽으로 고집스럽거나 편협된 부분은 없는지를 꼭 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실천력과 영향력이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난 게으른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천력이라고 해서 항상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나 진짜 몸이 안 좋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면 그때는 그냥 이런저런 고민하지 말고 걱정 버리시고 그냥 바로 쉴 수 있는 것 이것도 실천력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쉬게 되면 뒤처질까 봐 혹은 그 뒷감당이 안 될까 봐 쉬지 않으면서 차가 쉬지 않고 달리면 망가지는 것처럼 몸도 망가지게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신호가 발목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가락과 발목을 잘 움직이게 되면 생명의 근원인 생식기 계통의 순환도 원활해질 수 있다고 보니까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발레리나랑 모델들이 걷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발가락과 발목의 움직임이 일반 분들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럼 발가락과 발목이 잘 움직이게 되면 우선은 전신의 움직임이 우아하고 여유로우면서 좀 큰 폭으로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니까요. 내가 걸을 때 어떻게 걷나 이 상태를 보시면서 발가락과 발목의 건강 상태도 점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서서 하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한번 해보실까요? 엄지발은 도장 찍듯이 바닥에 꾹 누르시고요. 새끼 발가락은 바짝 들어 올리세요. 이건 제가 어떤 수업에서도 명상 수업, 요가 수업, 뭐 특강에서도 꼭 하는 건데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되시면 야, 내가 이 정도야 하지 마시고요. 이거 다들 잘 안 된다 그랬지? 나도 좀 안 되는 편인가 봐.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고 하셨으면 하는데요. 엄지발가락 내리시고요. 새끼발가락 들어 올려보세요. 다시 새끼발가락을 내리고요.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려보세요. 엄지발가락 내리고 새끼발가락 들었다가 다시 엄지발 들고 새끼발가락 내리는 걸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엄지발 내렸을 때는 다리 안쪽 근육이 움직이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엄지발을 들게 되면 엉덩이 뒤쪽 근육부터 다리 뒤쪽 근육, 다리의 바깥쪽 근육까지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다치게 되면 걷는 것도 뛰는 것도 일상생활도 좀 많이 불편해지는데요. 반대로 지금처럼 엄지발가락을 위아래로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 자체를 좀 원활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긴장을 풀기도 하고요. 몸 전체의 긴장을 푸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서서 하실 때는 허벅지 안쪽 무릎 그리고 발끝까지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한 10번 정도 해보셨는데 잘 안 된다 이럴 때는 한 번쯤 좀 생각을 정리해 보셔도 좋은 게요. 발가락, 그것도 엄지 발가락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한국에는 없겠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알고요. 그리고 발가락을 올리고 내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데 머리로는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내 발끝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내가 생각한 명령 체계를 내 몸이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금 심각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발가락이 원활하게 움직인다는 건 삶을 내가 의지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서 몸이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까지 기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지발을 들고 내리고 하면서 새끼발가락을 들게 되면 항문괄약근과 생식기 안쪽 근육까지 강화돼서 요실금이 있는 분들이나 전립선이 약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엄지발가락은 분노, 화와 연결되기 때문에 화가 막 치밀어 오른다 이럴 때 발가락을 꼼질꼼질 이렇게 움직이면서 위로 올라간 열을 아래로 내리려고 노력하신다면 그 또한 좋은 감정 조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가락이 잘 움직이면요. 이때는 발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종이를 바닥에 놓고요. 쥐었다 폈다 하면서 종이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발등, 발바닥, 그리고 발목 주변의 근육과 종아리, 허벅지까지 강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한 10번 정도 반복해 보시고 또 반대쪽도 반복해 보세요. 자, 지금 말씀드린 동작들을 명상음악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누워서 하셔도 앉아서 하셔도 효과는 있는데요. 서서 하실 때 더 많은 근육들이 움직이니까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허벅지 앞쪽, 무릎 안쪽, 복사뼈, 엄지 발끝을 안쪽으로 밀어서 힘을 바짝 줍니다. 항문괄약근도 조여보세요. 턱은 당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아래로 내렸다가 새끼발가락은 들고 새끼발가락을 내리고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립니다. 이때 턱은 당기고 배는 등 쪽으로 수축한 상태에서 항문괄약근도 조이고 함께 해보세요. 식욕 조절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발 앞쪽에 종이를 놓고 5개의 발가락으로 종이를 움켜 쥐어서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리고 다시 들어 올리고 떨어뜨리고를 10번씩 좌우로 반복해 보세요. 다리의 근육이 풀리고 발등과 발바닥의 긴장이 풀리면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과 함께 평온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치료쿠, 에릭 치료쿠, 에릭 치료쿠.